많은 분들이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7가지를 잘 실천하신다면 부가세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전문 회계사 유학균입니다. 오늘은 세법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부담이 되는 부가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법 중 가장 딱딱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부가세는 증빙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정해준 그 증빙이 없으면 안 돼. 실질이 맞다고 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 못 해. 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깊숙이 스며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세는 인건비 지출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마저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내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세 절세 방안을 알려드릴 건데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의 계산 구조를 쉽게 보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출액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거나 매출을 줄이고 매입액을 늘리거나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부가세법에서 매출의 경우 증빙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는 방법은 자칫 절세가 아닌 탈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누락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세에서 공제 항목이 되는 매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매입을 늘리는 방법에 총 7가지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공제 항목을 세는 것 없이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전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잘 모으자라는 말보다는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이 있는 증빙인데 부가세법의 적격 증빙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정규 증빙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을 사용하고 받는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적격 증빙을 누락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전자로 받는 경우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끔 종이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경우 받는 즉시 사진을 찍어서 한 곳에 저장해 두시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 임대인이 나이가 드셨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요청하지 않으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기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6개월치를 보면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종이로 모아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증빙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모든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를 일단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카드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와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의 경우 나이스페이먼트, 네이버 파이낸셜 등등으로 카드 사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매입 여부를 판단할 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사용 카드까지 등록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끔 혼동해서 사용되는 것마저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러 나왔는데 가사용 신용카드만 들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했지만 가사용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그만큼 누락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런 사항만 지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법상의 판단은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적용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누락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는 통장 자동이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로 걸어놓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핸드폰 요금, 정수기 같이 월마다 빠져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서도 받지 않고 통장 이체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 요청도 깜빡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자체로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로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 반드시 소득 공제용이 아닌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자입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시다 보면 직원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놓고 가거나 해서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명의 카드나 가족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잊지 말고 사용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가세는 그 증빙에 관하여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측면에서 부가세를 줄이려면 증빙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외에도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는 부가세를 얼마 납부하는지 미리 예측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부가세를 예측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부가세 납부액을 예측해서 그 금액만큼은 내 돈이 아니므로 미리 떼어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과거의 매출 대비 내가 납부했던 부가세 평균율을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봐서 내 매출액의 몇 %를 곱해서 미리 떼어 놓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매출액의 3에서 5% 정도 납부하시는 것이 요새 평균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만큼 정하셔서 월마다 일정액을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매출 대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대손이라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매출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나는 돈도 들어오지 않은 채 부가세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들어온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기 때문에 자금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거래처에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경우 등 이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부가세 절세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 그 즉시 사진을 찍어서 폴더에 저장하자. 두 번째, 사용하는 모든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자. 세 번째, 누락하기 쉬운 항목,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기청정기, 정수기, 핸드폰 등은 통장 자동이체로 하지 말고 신용카드 결제로 걸어놓자.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을 수취할 때 소득 공제용이 아닌 지출 증빙용으로 받자. 다섯 번째, 직원명의나 가족명의 카드 사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누락하지 말자. 여섯 번째, 부가세 납부액을 예측해서 미리 떼어놓자. 일곱 번째, 거래처에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자 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기본적으로 실천했을 때 그 다음 절세가 되는 부분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절세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드렸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또는 업종 특성상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링크된 곳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쓸데없는 세금으로 돈이 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